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여러분 이 테일러 스위프트 알고 계시나요? 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티스트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요, 최근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연예인들의 이 가짜 영상이나 또 음성을 만드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자신의 목소리와 또 그녀가 사용하는 특유의 그녀만의 이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체가 있는데요. 이런 인사말 그리고 사진 등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최근 스위프트는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음성 2건 또 사진 1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특허 출원하는 건 뭐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음성 그리고 사진 등에 대해서 특허 요청을 했다는 거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특허 출원들이 잇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전문가들은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목소리와 사진을 쓰는 이 AI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할리우드 배우죠. 매튜 맥커너히도 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AI의 활용을 막기 위해서 특허 상표청에 자신의 음성 또 사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인기가 많을수록 더 많이 도용이 되겠죠. 이 스위프트의 얼굴은 이미 AI 챗봇 또 기타 이미지 등의 무단으로 사용이 많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혜란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김혜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의 망설임 또 잠시 멈칫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저도 방송 일하면서 AI를 많이 쓰거든요. AI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무조건 정보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거침없이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적어 내려가는 AI,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망설임이나 멈춤도 당연히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까 혹은 저럴까 혹은 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잠시 나도 모르게 멈칫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김혜란 작가의 표현력을 보면 정말 언어의 품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AI의 표현에서는 이런 품격까지는 아직 저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해도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는요, 조금 마음껏 망설여 보시고 또 잠시 멈칫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교회협의회가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번 주말에 오픈하우스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교회협의회의 오찬석 목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에 대한 국빈 환영식을 열고요. 미국과 영국의 견고한 유대 관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지성과 열정, 헌신이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간의 소중한 유대 관계의 축복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 영국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어제 환영식에서는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언론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서양의 파트너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올해로 77년째를 맞는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어제 연설에서 상하원 의원과 또 행정부 강요들은 연설 도중에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 열린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양국 간의 유대를 여러 차례 부각시켰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국빈 방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착 상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전쟁도 합의도 없는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교착 상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중동의 병력을 추가 주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 선언을 할 것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당국은 승리 선언 이후 이란의 반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같이 적은 뒤에 이란은 지도부의 갈등 상황 해결을 시도하면서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이 이란의 공식적인 정부 채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들린 소식에 의하면은 이란의 경제 상황 점점 더 좋지 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 어제 주요 산유국 연합체죠. 오페크와 주요 산유국들의 연대체입니다. 오페크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오페크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그들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오페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이 오페크 탈퇴는요, 미국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는 오페크의 가격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페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이로울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산유국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탈퇴는 앞으로 자유롭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경쟁자로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무부가 본국 귀국이 두렵다고 말하는 임시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새롭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이 입수한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계속할 조건으로 이 신청자들에게 귀국 시 학대를 받을 우려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은요, 자신이 본국에서 해를 입은 적이 없고 또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만약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본국이나 또 마지막 주거지에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나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그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을 하거나 응답을 거부하면은 비자 발급이 이제는 거부되게 됩니다. 국무부는요, 미국에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들이 비자 신청과 또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영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침에 따라서 수집한 비자 신청자 정보로는 이 본국 귀국 시에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 신청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현행법 그리고 국제법과 충돌을 합니다.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글이 임직원 수백 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AI 모델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글은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자사 AI 모델이죠,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글의 AI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요청하면은 구글이 AI 안정과 설정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의 합류로 국방부는 기밀 업무의 오픈 AI, 챗 GPT, 또 xAI의 그럭, 이어서 제미나이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구글 임직원 600여 명은 이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AI 모델을 국방부 기밀 업무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발급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어제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여권을 오는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는 근엄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얼굴 아래에 금색으로 된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뒤로는 독립선언문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인데요. 발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로 한정적이긴 합니다. 국무부가 얼마나 많은 양의 여권을 제작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번 한정판 여권을 발급받는데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없고요. 이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 DC의 여권 사무국에서 이 같은 한정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이나 다른 사무국에서 신청할 때는 이 기존 디자인의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특히 올해 250주년을 맞는 그런 해죠. 이 여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서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이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어린이 저축 프로그램 이름은 트럼프 계좌라고 하네요.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 카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이 한정판 여권이 등장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여권
만약에 갱신하신다면 발급 받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시카고에 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발급받기는 어렵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 수직 이착륙기가 뉴욕시에서 10일간의 시범 운항에 나서서 드디어 에어택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비는 이번 주 뉴욕에서 자사의 저소음 무배출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 JFK 공항과 맨하튼 사이에서 전기 에어택시를 운항합니다. 시범 운항 기간에는요, 일반 승객 없이 조종사만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수직 이착륙기의 지점 간 운항, 그러니까 이렇게 JFK 공항, 맨하튼 그 장소를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운항하는 거죠. 이것은 이 같은 시험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 측은요, 기존 헬기 대비 자사의 비행기는 100배가 더 조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험 운항에서 결과가 좋으면은 또 에어택시 시대가 바로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워낙에 이 트래픽이 심한 이 뉴욕이니까 말이죠. 자, 시카고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 애비뉴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 워터타워 플레이스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총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들여서 전면 개편됩니다. 주최 측은 시대 흐름에 맞는 쇼핑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이 워터타워 플레이스 몰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다양한 컬러와 더 많은 상점 그리고 많이 디지털화된 이런 쇼핑점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요. 누가 워터타워에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GPS를 이용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쇼핑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개인정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누가 워터타워에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53도, 최저 42도.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50도, 최저 42도.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최고 48도, 최저 4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최고 52도, 최저 44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53도.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8분 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새 사무실을 갖게 됐습니다. 오는 5월 3일 주일에 오픈하우스를 하시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교회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오찬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협의회 최근 들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죠. 사무실 네, 오픈하우스를 앞두고 계신데 그동안 교회협의회 사무실 따로 없었나요? 예, 교회 협의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사무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사무실을 교회협의회가 이제 갖추게 된 의미라고나 할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단체든지 그 고정적인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협의회는 그동안 이제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매년 회장단이 바뀔 때마다 주소를 또 옮겨야 되고 전화번호도 또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계속. 그런데 이제 사무실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소 변경할 필요도 없고 고정적으로 그곳에 모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뿌리를 좀 내렸다고 할까요? 좀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갖게 된 건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새 사무실을 이제 교회협의회뿐만이 아니라 교역자회 또 선교협의회도 함께
입주를 네. 하시게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새 단체의 어떤 연계성도 이제 훨씬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그럼요. 같이 공간에 있으니까 연합 사역 같은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시카고 전체 교계를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같이 또 의논하고 또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좋아요. 그리고 또 사무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사무실 하나씩 따로 마련해 주시고 또 같이 미팅할 수 있는 회의실 또 따로 이렇게 또 좀 큰 공간이죠.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교회 협의회도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죠. 정말 예. 선물처럼 사무실이 주어졌다. 예.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사무실 갖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모금도 모으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시카고 교회도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뭐 실제적으로 교회 사무실을 갖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로고스 선교에서 건물을 좀 큰 것을 구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이제 그 공간들을 우리 교계에다 선물로 주신 거죠. 쓰시라고. 그렇군요. 목사님 그 사무실 뭐 이미 다 둘러보셨고 또 새 단장 하셨을 텐데 새 사무실 네. 좀 자랑을 해주세요. 로고스 선교회 공간에 있는 1층인데요. 굉장히 거기가 교통적으로도 좋아요. 샌더스하고 그다음에 팔레타인 294번 옆에 있고요. 그리고 또 건물이 굉장히 크고 넓고 사람들이 오기가 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협회별로 사무실이 있고 또 이제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고 또 그 옆에 가면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또 같이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요번에 같이 예배드릴 그 공간도 또 넓은 데서 할 텐데 거기 또 넓은 공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고 안전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공간입니다. 정말 선물처럼 갖게 된 사무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협의회 사무실이 한인교계 더 나아가서 한인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신지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성교 단체도 그렇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동부사에. 그러므로 이제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하나님 일을 행할 때 그 효과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항상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시편 133편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도 보면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거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에 있는 보배른 그림이 그 아론의 시험에서 흘러내려서 오케까지 내린 것 같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그 헐몬이 높은 산인데 시온의 산들 작은 산들에게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골고루 나눠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실 때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모든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선교 단체들, 기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 협의회가 지역 복음화와 또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목사님 현재 네. 오픈하우스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순서들로 진행이 될까요?
요번 주일 5월 3일이죠. 오후 5시에 그 로고스 선교회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배 형식을 갖춰요. 그래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이제 특별 찬양도 목회자 부부 성가대와 장로 성가대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특별 찬양을. 그러고 나서 그 박도원 목사님이 로고스 선교회 회장 대표로 이제 환영사를 하시고, 원래는 총영사께서도 오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소식이 들었는데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축사,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회장 허재원 회장님께서 축사하실 것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특별 감사 찬양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강구하고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이제 테이프 커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또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오픈하우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송 듣고 계신 성도분들도 함께 가서 좀 축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가도 되는 건가요? 더불어서 초대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죠.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좋은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만드셔서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오픈하우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로고스 선교회 건물 안으로 이 교회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교역자회도 함께 이번에 사무실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두 단체가 협력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또 시너지 효과 있게 이루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 되시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픈하우스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찬양 임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